공황발작 증상이 나타나면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흔히 동반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황발작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공황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나의 멘탈 지킴이, 멘탈 키퍼. 안녕하세요. 한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전문의 박성봉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연예인병이라고 알려진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공포, 공황장애에 대해 알아봅시다. 실제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통계상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던 환자는 2017년 13만 8천 명, 2020년 19만 6천 명, 그리고 2022년에는 24만 2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나날이 늘어나는 만큼 공황장애는 앞으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병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황장애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는 불안장애 일종으로서 심한 발작과 이에 동반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황장애에서 발생하는 불안 발작은 거의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유발하는데 이것을 공황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황발작은 공포심 외에도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온몸이 떨리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어지럽거나 속이 미식거리거나 땀이 나거나 숨이 막히는 것 같거나 손발의 감각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머리가 멍해지고 쓰러질 것만 같은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흔히 동반됩니다. 공황발작 증상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몹시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게 되는데요.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응급실에 도착한 뒤 잠시 안정을 취하면 저절로 증상들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공황발작이 워낙 공포스럽다 보니까 또다시 공황발작이 생기지 않을까 흔히 불안해합니다. 이를 예기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또 예기불안뿐만 아니라 공황발작이 시작되면 한시라도 빨리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공황발작 증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도중 발생했던 환자는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황발작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공황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황발작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공황발작은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저절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난 후에 증상이 처음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공황발작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평균적으로 10분 이내에 급격한 불안과 동반되는 신체 증상이 정점에 이르고 20-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공황발작 증상이 하루에 여러 번 나타날 수도 있고 1년에 몇 번만 나타날 수도 있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또한 공황장애 경과도 개인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공황발작은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을 과하게 섭취하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카페인과 알코올을 끊거나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공황장애는 만성적인 질병으로서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공황장애는 약에 대한 반응이 그래도 좋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했을 경우 증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있더라도 가벼워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공황장애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모두가 그렇듯 현대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짐입니다. 때문에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